기억할 수 없는 먼 시간부터 그곳은 우리의 낙원이었습니다. 푸르고 달콤한 그 땅은 수많은 생명들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알 수 없는 변화들. 푸르름은 사라지고 무수한 생명들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숫자도 절반씩, 그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처럼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우리가 태어난 고향, 짝을 만나고 소중한 생명을 잉태할 터전. 우리는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입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기나긴 잠의 계절. 얼어붙은 땅 속에서 우리는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조약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었던 땅 속으로 한 줄기 온기가 스며들고 이른 봄의 입김이 메마른 대지를 살며시 쓰다듬는 그 시각. 우리는 비로소 죽음과도 같은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오직 본능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꺼비로 살아남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여정. 고룡산 숲 여기저기서 잠을 자던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깨어나 험난한 사랑의 여행을 떠납니다. 운 좋게 일찍 짝을 만난 수컷은 행운의 사나이. 그녀의 등에 엎인 채 배를 꼭 껴안는 것은 두꺼비 세계에선 사랑을 얻기 위한 간절한 구애 행동입니다. 하지만 길은 해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산 아래 우리가 대대로 사랑을 이루고 생명을 잉태했던 약속의 땅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고룡산에서 출발해 생명의 고향인 저 아래 원흥이 방주까지. 걷고 또 걸어 며칠의 낮과 밤이 지나더라도 가야만 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설령 몸이 불편한 두꺼비라도 이 여정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였을까요? 원흥이 방죽으로 가는 길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어떤 두꺼비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땅속 아득한 지구의 심장이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몸속에 새겨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 채 갈팡질팡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원흥이의 봄은 우리에게 불안한 계절로 변했습니다. 알로 가득 찬 배와 등에 업힌 수컷 때문에 암컷에겐 더욱 힘겨운 고행길. 사랑을 구하는 두꺼비 신랑의 포옹은 산란을 마치는 순간까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자연이 새겨준 본능은 우리에게 언제나 방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알려줍니다. 비록 그곳에 생명을 앗아갈 위협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리는 한번 몸속에 입력된 고향 가는 길의 정보를 수정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태어난 물가를 찾아가 알을 낳는 본능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수백 수천 걸음을 걷고 또 걸었건만 아직도 방죽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낯선 풍경들 뿐.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 때면 우리는 돌틈이나 흙 속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합니다. 해가 지면 야행성인 우리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때가 두꺼비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짝을 만나지 못한 채 홀로 물가에 도착한 두꺼비에겐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그 누군가를 말입니다. 다시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원흥이의 아침을 여는 소리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그리운 냄새를 실어옵니다. 숱한 장애물을 만나며 며칠씩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도착한 성스러운 물가. 여기가 바로 원흥이 방죽입니다. 하지만 원흥이에서의 사랑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암컷을 차지하려면 보통 67마리의 수컷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짝짓기 경쟁은 그만큼 필사죠. 암컷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치열할수록 수컷은 자주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때의 울음소리는 내 짝을 탐내지 말라는 경고. 하지만 두 남자의 우악스런 사랑 싸움에 정작 괴로운 건 암컷입니다. 간혹 착각해서 수컷이 수컷을 포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의 소리는 이봐, 난 남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방죽에 도착하면 짝짓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짝을 만날 마지막 기회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도전자들. 이른 봄날의 로맨스는 뜨겁고 격정적이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이루지 못한 사랑이 더 많습니다. 경쟁자들을 따돌린 후 서로 하나가 되어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부부. 사랑의 의식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렸던 때가 옵니다. 숨막히는 산란의 고통.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우리는 몸속의 모든 힘을 모아 알 낳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젤리처럼 연약한 막에 의지한 채 세상으로 나온 생명의 씨앗들. 운명이 우리의 편이라면
이 알들은 무사히 자라서 두꺼비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연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우리의 숙명.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는 위협들이 봄날의 비극을 만듭니다. 이곳 역시 원흥이처럼 두꺼비들의 오랜 터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란 여행은 죽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려던 그의 꿈은 이리도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것은 단지 가혹한 운명의 신이었을까요? 겨울의 마지막 시샘. 생명을 잉태한 원흥이 방죽에 눈이 내립니다. 부드럽고 따스하던 봄의 미소는 하룻밤 사이 사라지고 물러나는 겨울의 전사들이 사정없이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우리의 핏덩이들이 이 마지막 겨울의 시샘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다시 몇 날의 태양이 지나고 방죽은 이제 이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방죽을 떠나도록 운명 지어진 어미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여정. 무서운 허기와 싸워야 하는 굶주림의 여로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체중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짝짓기와 산란으로 지친 우리는 다시 고룡산으로 돌아가 봄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약한 누군가는 미처 숲으로 가기도 전에 쓰러지고 맙니다. 앞으로 몇몇의 어미와 아비들이 더 숲으로 가는 도중에 쓰러져 허망한 바람의 제물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봄잠은 개구리나 도롱뇽에게는 없는 우리 종족만의 습성. 먹이가 많아지는 봄의 절정이 오기까지 우리는 다시 잠을 잘 것입니다. 우리가 봄잠을 자는 사이 햇살은 더욱 따스해지고 바람의 손길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봄의 모성은 이번에도 우리가 낳은 알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올챙이로 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방죽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푸르고 달콤했던 생명의 방죽 원흥이. 무수한 생명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천적인 새들에게도 방죽은 생명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이곳이 과연 우리의 낙원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함 속에서도 봄은 깊어졌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초록은 움트고 새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낳은 알들도 올챙이로 자랐습니다. 저 작은 입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싶지만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귀여운 먹보들.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는 것은 약한 생명들의 특성입니다. 한마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이죠. 먹이 활동을 할 때도 헤엄칠 때도 올챙이들은 뭉쳐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짓는 것만으로는 피할 수 없는 위험들, 애통하고 서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흥이 방죽처럼 이곳 역시 우리 종족의 소중한 산란터였던 장소. 그러나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나 방죽의 물을 빼버렸습니다. 물속은 우리의 자식들로 가득한데 왜 하필 지금 이때라야 하는지. 그날 우리 자식들에겐 한 줄기 생명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방죽. 산란터를 찾아 헤매던 어미들은 결국 이 작은 수로에 알을 낳고 떠나야 했습니다. 좁은 수로는 곧 말라버릴 것이기에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가여운 아이들. 올 봄에도 우리는 수많은 자식을 이렇듯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다시 우리 머리 위에서 몇 날의 태양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햇살은 하루하루 강해질 것이고 올챙이들의 움직임도 점점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닮아가는 아이들. 예순날의 시간 동안 뒷다리와 앞다리가 차례로 나오고 몸에는 두꺼비 무늬까지 선명합니다. 하지만 올챙이는 여전히 물속의 약자. 물속의 정갈로 불리는 장고애비는 짝짓기를 하면서도 무서운 사냥꾼의 본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들도 산란을 위해 보다 많은 양분이 필요합니다. 우화를 기다리는 잠자리 유충도 우리 자식들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괴물. 사마귀를 닮은 개아제비도 집요한 사냥꾼입니다. 사로잡히면 산채로 체액을 송두리째 빨리는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사냥꾼이라고 해서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질주하기 바쁜 도시 한켠에 그곳 원흥이 방죽이 있습니다. 밤 공기가 부드러워진 5월. 약속이라도 한 듯 물가로 나온 아이들. 아직은 이 방죽보다 넓고 험난한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방죽 밖의 세상으로 떠나야 할 시간. 비로소 방죽의 물 대신 공기로 숨을 쉬며 앙증맞은 네 다리로 아장아장 서툰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점점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봄날. 우리 아이들은 며칠째 걸음마 연습에 몰두합니다. 아직 거추장스런 꼬리가 있지만 수십 걸음씩 혹은 수백 걸음씩 먼저 걷기 연습을 하고 다음은 으라차차 장애물 뛰어넘기. 햇살 강한 한낮엔 흙 속에 들어가 쉬는 것까지 어른들의 흉내를 냅니다. 아직은 천방지축 두려움을 모르는 벌거숭이들. 3년 뒤 이 아이들 중 얼마가 무사히 자라 어른 두꺼비로 다시 이 방죽을 찾을지. 이제 비만 내려준다면 아이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룡산을 향해 와줄 겁니다. 마침내 비가 내립니다. 5월의 봄비는 달콤한 신호. 모두가 기다렸던 그때가 온 것입니다. 비와 함께 아이들은 산을 향해 오릅니다. 올챙이 시절을 보낸 이 원흥이 방죽을 떠나 저 먼 구룡산까지.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여정. 2달 전 어미가 산란을 마치고 올라간 길을 아이들도 고스란히 되짚어 가야 합니다. 물속 올챙이였던 아이들이 비로소 무태 두꺼비로 성장하기 위한 험난한 모험.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장애물이 앞을 막아도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해도 아이들은 숲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로 태어나 물려받은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까마득히 높은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몸이 무거운 어미들은 타넘을 엄두도 못 냈던 거대한 장애물.
새끼들에게도 그 길은 생명을 내놓고 오르는 천길 낭떠러집니다. 이 벽을 넘어 과연 몇몇의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적처럼 절벽을 기어오른 뒤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룡산까지는 아직도 멀고 먼 길. 하지만 작고 어여쁜 생명은 마지막 한 톨의 힘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불안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변해가는 원숭이의 모습일 뿐.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약한 벌거숭이들을 어쩌려는 것인지. 다행히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위험한 여정을 생략하고 고룡산 아래까지 무사히 오게 된 아이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방죽과 숲을 오가야 하는 두꺼비의 본능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각, 어떤 곳에선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5월 초순, 그 어느 비 오는 하루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다면. 그러나 아이들은 끝내 어미가 기다리는 숲으로 가지 못하고 차가운 땅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간 아침. 우리 아이들이 헤엄쳐 건넌 웅덩이는 온통 초파리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참개구리에게 그것은 풍성한 아침 식탁.
한편 원흥이 방죽에서 구룡산으로 향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동도 며칠째 계속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벽의 추위나 한낮의 햇살을 피해 흙밑 그늘로 들어가 몸을 숨기는 본능이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세상에선 개미들조차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존재는 한낮의 태양. 만약 숨을 곳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피부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연약한 살갗에 내리쬐는 햇빛은 치명적인 위협. 끝내 태양의 화살을 피하지 못한 몇몇은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구룡산에 도착한 아이들에게 햇살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는 숲은 언제라도 은신처와 먹이를 줄 것입니다. 구룡산의 새 식구가 된 아이들에게 숲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놀이터. 오래전 우리의 아비와 그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역시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 역시 두꺼비의 본능과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 숲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바람이 수상한 냄새를 실어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 괴물 유혈모기. 우리가 살기 위해 먹이를 사냥하듯 숲의 뱀들도 작고 여린 우리의 자식들을 탐합니다.
계절은 언제나 비와 함께 성큼 찾아옵니다. 여름의 미소가 담긴 첫 빗물은 숲의 모든 생명에 초록물을 드릴 만큼 싱그럽습니다. 이제 곧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닥치겠지만 숲은 싱그러운 생명의 이야기로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룡산의 저 아래 우리가 떠나온 원흥이는 숲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무엇이 얼마나 변해갈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밤은 우리들의 시간. 자, 가자. 어디에요? 집에. 네, 갑시다. 해. 어둠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사라진 구룡산에서 우린 무수한 생명들과 함께 숲의 밤을 지킵니다. 여름 숲은 어디든 맛있는 먹이로 가득 찬 우리들의 식탁.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는 우리 몸속에 깃든 사냥꾼의 본능을 깨웁니다. 우리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일단 정확한 위치를 조준합니다. 그리고 화살보다 빠르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사냥 비결은 놀라운 속도로 뻗어나가는 길고 끈끈한 혀. 우리는 살아있는 곤충만 먹습니다. 사람들의 불빛은 곤충들을 유혹합니다. 여름은 우리에게 끝없는 식욕의 계절. 불빛에 모여드는 먹이가 있기에 이것도 우리의 훌륭한 사냥터입니다. 알아볼 수 없이 변해버렸지만 예전에 이곳은 우리가 살았던 고향.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이면 우리들 중 몇몇은 아직도 낯설어진 이곳을 배회합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끝없는 사냥으로 몸속의 양분을 비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혹한 겨울을 이기기 위한 우리들의 생존법. 점점 차가워지는 밤의 숨결에서 새로운 계절의 먼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눕기 시작하고 지상의 열매들마다 단맛이 드는 시간. 구룡산에도 가을이 도착했습니다. 봄에 태어난 어린 생명들도 제법 의젓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시린 겨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나긴 침묵의 여로. 치열했던 사랑도 숲과 방죽을 오고 간 힘든 여정도 모두 끝났습니다. 우린 또다시 이 숲의 어딘가에서 각자 겨울잠을 잘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숨도 쉬지 않은 채 조약돌처럼 굳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겨울 동안의 죽음과 같은 잠은 생존을 위한 우리의 선택일 뿐. 정작 우리가 두려운 것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만나게 될 원흥이 방죽의 낯선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도시에 마지막 숨구멍처럼 남겨진 우리들의 고향.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험난했던 생명의 여정.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깨어난 봄날. 설령 그곳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갈 것입니다. 서로의 짝을 찾고 사랑을 나누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이기 때문입니다.